안녕하십니까. 고재배인 이동진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금일 브리핑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성현 지방시대 정책국장님께서 K드림 외국인 책임제 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과 관련한 언론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지방시대 정책국장 정성현입니다. 오늘 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을 주제로 해서 브리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약 15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226만하고 10만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혹시 이 숫자의 의미를 아십니까? 226만이라는 숫자는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입니다. 그 전 국민의 퍼센티지로 보면은 한 4.4% 정도가 됩니다. 10만이라는 숫자는 우리 경상북도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숫자입니다. 경상북도 외국인 숫자는 경상북도 전체 인구의 약 4%가 정도 됩니다. 우리가 통상 외국인 비중이 5%가 넘어가면 다민족, 다인종 국가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경상북도도 이제는 다민족 국가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감 2.3만, 증 0.7만, 이 숫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요. 지난해 우리 경상북도에서 군의가 대구에 편입한 숫자를 제외하고 약 2만 3천 명 정도의 인구 감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7천 명 정도 증가한 것은 뭐냐? 바로 외국인 숫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실 수 있듯이 우리가 인구 감소가 아주 심각합니다. 매년 영양군보다 더 많은 인구가 감소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7천 명 정도 매년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역 소멸의 새로운 해법이 될 수 있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민정책 골든타임입니다. 우리가 인력난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인구 감소가 심각하고 여기서 보시면 빈 일자리라고 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일자리를 매칭시키지 못하는, 그러니까 국내 사람들이 취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자리가 11,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해외사를 보더라도 지금 일본이라든가 중국, 대만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민청을 신설을 해서 인재 유치 경쟁에 뛰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민 정책이 이제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민에게 도움이 되는 데이터 기반의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자 여러 가지 조사들을 실시를 했습니다. 외국인 실태 조사도 실시를 하고 도민 인식도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특히 도민 인식도 조사에서 이민이 필요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도민의 약 46% 정도가 이민 정책에 찬성을 한다. 반대가 한 19% 정도로 우리 지역이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에 대한 찬성률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프로젝트명 K드림 외국인 책임제라고 해서 저희가 외국인과 관련된 이민 정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지역 기반 이민 정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비전을 아시아의 이주 허브 경상북도로 정하고 또 목표를 유입부터 정주까지 완전히 책임지는 개방사회 조성을 저희가 목표로 했습니다. 그래서 3대 전략을 추진을 합니다. 먼저 글로벌 인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통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정착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요. 세 번째는 상호 이해를 통한 경북형 개방사회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개 전략과제와 27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도시화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외국인을 유입하는 것부터요, 또 들어와서 유학 단계, 그리고 또 취창업과 연계되는 부분, 그리고 정착되는 부분, 그리고 정착하고 나서 완전히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되는 부분까지 전주기적인 이민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략입니다. 먼저 외국인 이민들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요. 인재 유입 전략입니다. 인재 유입과 관련해서는 비자의 자율권을 확대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유학생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취업과 연계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외국인, 어떤 부분의 외국인을 유치를 할 것인가, 이 도식화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민을 받아야 될 인재들을 지역 우수 인재와 지역 필요 인재로 좀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역 우수 인재의 경우에는 유학생이라든가 숙련 인력을 저희가 지역 우수 인재로 표현을 했고요.
지역 필요인지의 경우에는 비숙련 근로자,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계절 근로, 그리고 해외 동포 등이 지역 필요인지입니다. 현재는 다양한 방식의 이제 비자를 통해서 유입하는 경로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정책들을 통해서 유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들이 모범적인 이민자로서 단계적으로 정주를 해나가면, 우리가 이거 깔때기 이론으로 표현을 했는데, 이들을 완전히 이제 우리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하나가 되는 인재로 만들어 가겠다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자 부분입니다. 저희가 여기 R비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작년부터 지사님께서 이제 광역비자 제도를 강하게 건의를 해나가고 계시는데, 이번에 R비자 모델은 광역비자의 유형인데 조금 더 구체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비자가 A부터 H까지 비자 종류가 있는데, 새로운 유형을 R비자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어서 저희가 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또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서 비자 모델을 같이 만들어서 이렇게 R비자 모델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지역 인재 패스트 트랙 확대입니다. 지금 패스트 트랙 부분은 우수한 대학의 석박사를 졸업하고 나면은 영주권을 따는데 3년 안에 패스트 트랙을 줍니다. 그런데 그게 뭐 카이스트나 뭐 지스트, 유니스트, 디지스트 같이 IST가 붙어 있는 학교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역의 대학들은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자치단체장도 추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역 대학과 도지사가 추천을 해서 지역 우수 인재들이 빠르게 영주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패스트 트랙을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지역에 오래 머무는 비자 종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지역 특화형 비자와 K포인트 274 비자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자들을 받아야 지역에 오래 정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유학생과 동포의 경우에는 취업이 되지 않으면 다들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원스톱 시창업 연계를 좀 지원을 해서 지역 특화형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비숙련 근로자,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인데 뭐 일하기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은 K포인트라고 그래서 점수, 일정 점수를 따야 되는데, 일정 점수가 한국어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소득 수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한국어 능력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비자 쿼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한국어와 사회통합 프로그램 확대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지원을 해서 274 그 비자를 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서 이 장기적으로 체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학생 K-드림 프로젝트입니다. 유학생 유치부터 교육 그리고 취창업 정주까지 연계를 하는 부분입니다. 먼저 유치 부분에는 저희가 K-드림 협의체를 이번에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뿐만 아니라 또 산학연이 합쳐가지고 그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공동 기획을 하고요. 해외 유치 설명회도 공동으로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교육 부분입니다. 유학생들 교육에 있어서 지금 가장 절실한 부분은 유학생들의 교육하고 그리고 또 취업이 연계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현 제도에서는 굉장히 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산업 캠퍼스 실습 인턴제, 취업 인턴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 그리고 연구 중심 첨단 산업 인력 양성 이 세 가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업 캠퍼스 실습 인턴제는 현재 유학생들은 기업의 인턴으로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무부, 노동부 등과 협의를 해서 실습 인턴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인턴으로 취업한 기업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선 면접권을 줘서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두 번째는 마이크로 디그리 과정인데, 이 부분은 이제 가령 뭐 인문학을 전공하고 있더라도 이후에 어떤 뭐 자동차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고 하면은 마지막 학기에는 자동차 관련 그 세부 학위 과정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디그리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학위를 따서 이제 그 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해주고요. 연구중심 첨단 인력 산업 육성은 저희가 경북청 초청 장학생 제도 KGKS를 올해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40명을 뽑았습니다. 이들 석박사 과정인데 보통 1인당 한 연 2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우수 인재로서 육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대폭 좀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직 등록 한 번으로 경북에 취업할 수 있는 원스톱 지원 시스템인 K-드림 워크넷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해외 근로자들을 보면은 보통은 취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보통 같은 국가 출신의 지인들을 통해가지고 회사를 소개받아서 취업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K-드림 워크넷이라는 구인구직 사이트를 만들어서 20개 국어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전용으로 지원을 하고, 기업은 이제 구인 등록을 하고
또 이민자는 구직 등록을 해놓으면 저희가 올해 1월 달에 개소한 K드림 외국인 지원센터에서 구인 구직 연계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서류 작성도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기업이 매칭이 되면은 저희가 시군에 희망이용 담당자를 한 명씩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외국인이 직접 기업에 갈 때 현장 동행을 합니다. 동행을 하고 거기 가서 통번역 서비스도 지원을 하고 그 지역에 집을 찾을 때도 같이 도와줘서 취업과 정주가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업 지원 부분입니다. 저희가 취업 부분은 그래도 지자체에서 좀 지원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창업은 사실은 비수도권에서는 창업 관련 지원이 되는 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글로벌 비즈니스 부트캠프라는 창업 센터를 조성을 해서 국내외 이제 학사학위 이상에 취득한 외국인들이 이 캠프에서 창업 교육과 창업 지원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서 기술 창업 비자 그리고 무역 창업 비자를 받게 되면 또 오랫동안 정주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가령 포스텍이나 모공대를 졸업한 이공계 학생들은 기술 창업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력뱅크제입니다. 계절 근로자 문제가 작년에 많이 또 부각이 됐었는데요. 올해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해서 계절 근로자 통합 인력 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그 계절 근로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화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계절 근로자들의 이탈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절 근로자의 대상을 좀 확대를 해서 특히 이제 결혼 이민 여성 가족들이 계절 근로자로 올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 이민 여성 가족들은 이탈률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결혼 이민 여성 가족들과 그리고 우리가 DB에 구축된 기존의 성실 근로자들을 우리 지역으로 다시 유치를 하는 방식으로 또 근로자 대상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유학생 부모도 계절 근로자로 이렇게 모시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확대를 하고 작년에 그 전남 해남에서 필리핀 그 계절 근로 인력 송출이 금지가 돼서 많은 문제가 됐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올해부터는 이제 시군 간 MOU에 대해서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A 시군은 필리핀과 MOU가 되어 있고 B 시군은 캄보디아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필리핀이 중단이 됐다고 하면 인접 시군의 캄보디아와 MOU를 A 시군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안정적 농업인력 수급으로 적기 영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착 지원 부분입니다. 저희가 주거와 보육, 의료 3종 지원 세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주거 부분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외국인 행복 드림타운 조성 부분인데 외국인 근로자 특히 지역 특화 비자로 우리 지역에 장기적으로 체류하게 되는 우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국인 기숙사 건립을 지원을 하겠습니다. 올해 이제 상주시에서 약 50억을 들여서 30호 규모의 기숙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이와 함께 농업 근로자에 대해서도 이제 약 5개 시군의 기숙사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민 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해서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미 친화기업으로 인증을 하고 우리가 금융 지원 등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가점을 주고 또 외국인 기숙사가 있을 경우에 리모델링비를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공동체 육성인데 이제 경북형 특화마을 조성 부분입니다. 동화에 추진되고 있는 K 베트남밸리 조성이라든가 지금 향후에는 또 우리 지역마다 외국인 밀집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특화마을로 좀 바꿔나가는 그런 사업들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보육료 지원 부분입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면은 유치원의 경우에는요, 내국인, 외국인 전부 다 보육료가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도 내국인은 지원이 되는데 외국인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은 그것인데 요 부분만 어린이집 부분만 외국인들에 대해서 미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보육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우선 시범적으로 3세에서 5세까지 월 28만 원 정도의 어린이집 보육료가 됩니다. 그것을 지원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좀 향후 전 연령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의료 사각지대 지원 부분입니다. 의료 부분은 비자 종류에 따라서 들어오자 말자 바로 이제 우리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비자가 있고 또 6개월이 지나야 가입할 수 있는 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인 최대 10회 한도에서 총 100만 원 안에서 의료비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렇지만 이 의료비는 수술비라든가 입원비 등은 지원하지 않고요. 통원 진료비 주로 이제
그런 가벼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의료 부분에 어떤 도덕적 해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도 좀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은 이제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소통이라든가 국제 모범 지역으로 거듭나는 부분, 그리고 아시아의 이주 허브로 거듭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민과 이민자의 소통 강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잘 아시다시피 해외 이민 선진국들도 사실 이민자들이 일으키는 문제들 때문에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외국인 밀집 지역에 가보면은 그 지역의 내국인들과 갈등이 굉장히 많고요. 또 문화적인 충돌도 있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대로 저희가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첫째는 이민자 역량 강화를 저희가 좀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동등한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분입니다. 주로 이제 이민자들의 학위나 자격증 취득을 또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자녀들이 성장 단계별로 좀 맞춤형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 외국 사례를 보면 자녀들이 오히려 그 1세대 이주민보다 더 어긋나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녀 맞춤형 케어에도 저희가 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민 인식 개선 부분입니다. 외국인들이 어떤 데서 가장 차별을 많이 받냐고 보니까 기업 고용주하고 기업의 임직원들한테서 가장 많은 차별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과 임직원들의 교육을 좀 강화하고, 그리고 세대별로 보면은 이민을 가장 반대하는 계층이 바로 청년 계층입니다. 왜냐하면 청년 계층들은 또 본인들과 일자리가 나눠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또 애로를 호소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교육도 하고 다문화 감수성 캠페인도 전개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통 공감 스페이스 K 조성입니다. 우리 내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글로벌 개방 사회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존경받는 경북의 이미지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ODA, 저희가 경북에서 ODA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ODA를 이민개발 경북형 ODA로 좀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기존 ODA는 현물과 현금 지원에 좀 국한이 되어 있었다고 하면 이번 이민개발 경북형 ODA는 일단은 그 지역에서 기술 인재들을 양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술 인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활동을 하고 충분히 활동한 다음에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다시 그 나라의 그 보탬이 되도록 하는 이런 순환형 구조의 경북형 새로운 ODA 모델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민자 인권 보호를 위해서 인권 헌장을 선포를 하고요. 또 K-이민 정책 브랜드를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이민 정책 브랜드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캐나다의 경우에는 이민 정책을 모자이크 정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자이크에 하나하나 조각들이 모여서 멋진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것이 이민자들이 모여서 캐나다를 만들어가는 것과 같다는 취지가 되겠고요. 미국은 샐러드 볼 정책이라고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샐러드 그릇 안에 다양한 야채와 과일이 들어가서 이렇게 맛있는 샐러드를 만들어낸다는 부분이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세기에는 이 샐러드 볼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용광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미국 사회에 들어오면 다름이 인정되지 않는다, 완전히 하나가 되어라, 이렇게 해서 용광로 정책을 추진했다면은 20세기 들어와서는 이렇게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대표적인 이민 국가들이 그 각자의 개성을 인정하면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다름을 존중하는 하나를 만들어간다는 정책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도 이에 걸맞는 브랜드를 좀 저희가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이주 허브 조성 부분입니다. 우리가 해외 현지에 경북인재 유치센터를 건립을 해서 해외 현지에서 필요한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또 기술 교육도 시켜서 필요한 인재는 바로 뽑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공항이 개설이 되면 또 투자이민 센터도 만들고요. 또 경북에 또 이민 관련 기관 유치에 좀 힘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민청 유치 부분입니다. 저희가 가장 또 핵심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고 또 정부 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을 고려해서 비수도권에 설치해 줄 것을 건의를 드리고, 또 이민청 유치를 위한 다양한 위원회도 구성하고 유치 제안서도 전달을 하고 해서 적극적인 유치 정책을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실 그 이민청이 단순히 그냥 뭐 접근성 교통만 따지고 본다면은 뭐 수도권이나 인천 이런 데가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민이라는 정책 자체는 국가의 정책을 완전히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되는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민이 가장 필요한 지역 소멸이 심해서 이민이 가장 필요한 지역에 이민청을
유치를 해서 이민을 전국적인 모델로 확산해 가는 것이 우리의 또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독일에는 이민청이 어디에 있냐면 뉘른베르크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그 도시는 수도인 베를린으로부터 한 440km 정도 떨어져 있는 조금 외곽인데요.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뭐 교통이 좋고 인접성이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가장 인구 감소라든가 이런 게 심해서 이민이 가장 절실한 지역에 이민청을 유치를 시켜서 지금 이민 제도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전략으로 이민청 유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예전에는 다름에 대한 천대가 있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 천대를 해왔었다면 이제는 다름에 대한 환대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상북도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개방사회로 나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K-드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상북도가 앞으로 함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경북형 흑한마을 조성에 있어가지고 예. 공학회의 베트남밸리 조성에서 순수 도분비로 조성을 합니까? 아니면 베트남이 지원을 좀 받습니까? 순수 국도비로 일단은 지원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현재는 뭐 따로 지원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 두 가지 질문인데요. 여러분들 TV의 정준 기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본교육 관련 정책 추진 1차 목표 기간이 어떻게 되고 또 그 기간 동안 유치 정착시키려는 외국인 목표가 외국인 수 규모는 어떻게? 예, 저희가 1차적으로는 2020년까지 이 계획을 추진하고 2차적으로 2030년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30년까지 현재 10만 명 수준의 외국인을 20만 명 수준으로 늘리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한 가지 더 질문드리자면 경북도교육청에서 원래 이제 전국 최초로 지역 취업계고 학생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해외 유학생 유치 활동을 하는데 실제 지금 좋아서 지금 각 학교에 배치돼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발표하신 K-드림 외국인 책임제 핵심 사업 내용에도 취업 지원 시행하고 외국인 유학생 지원조례 제정 내용이 있고 또 유학 부분은 순조롭게 지금 전국적으로도 좀 대학별로도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가 정착이라든지 취업이나 창업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요 네 가지 사이클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이제 정착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출입국 관리사무소 등의 지금 그 경북도교육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관련해서도 지금 저희가 그 확인을 해보니까 가장 문제가 취업 비자 문제가 어렵다. 여러 가지 비자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그 오늘 내용을 보니까 스페셜리스트 그러니까 아까 그 R 비자 내용에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스페셜리스트에 대한 이제 노동자 이주는 지금도 받고 있다. 근데 문제는 스페셜리스트 분류가 되면 자국에서도 충분히 대접을 받기 때문에 국내에 체류하기보다는 동부로 돌아가는 사례도 많고 이런 이주 노동자들 중에서 실질적인 정착을 위해서 비자 문제 해법이 가장 필요할 텐데 R 비자 추진해서 이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어떻게 좀 가지고 계신지 보게 좀 궁금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R 비자 제도는 이제 그 지방이 중심이 되는 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광역 비자 제도인데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킨 부분이 되고요. 일단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이게 비자 제도는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원래는 법률 개정을 통해서 광역 비자 제도를 만들고자 추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투트랙으로 법률은 법률대로 개정을 하면서 일단 우선 할 수 있는 것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R비자를 넣고 R비자에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단순히 우수 인력뿐만 아니라 지역에 필요한 인력이라고 하면 지자체에 권한을 줘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쪽의 내용들을 R비자에 집어넣자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법무부와 지자체가 같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이 R비자 모델을 같이 만들어 나가고 이 R비자를 제도화시키고자 저희가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한 가지
비자 문제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비자 문제 해결되면 공동체 융화가 가장 예, 예. 중요한 문제이고 관건인데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는 불법 체류자 문제입니다. 예, 예. 이 교육부 등에서는 이도적 차원에서 지금 불법 체류 외국인 자녀에게도 그 균등하게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제 단속 시에도 자녀가 있는 경우는 단속 유예해 주는 경우가 예, 예. 있거든요. 예. 근데 사실상 이제 현행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불법 이민자들이 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상 이게 공동체 융화를 시키려면 이런 불법 사실 현행법 위반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구제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선의에서 누군가에게는 그 법률 그 뭐라 그러죠? 이게 강력한 제재라든지 이렇게 좀 완화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이 예. 분명히 있다 보면 예. 공동체 융화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걸림돌 중에 하나일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 방안도 지금 혹시 예, 기본적으로는 불법 체류자 부분은 일단은 법무부에서 또 국가 경계 부분에서 이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난해 우리 경북 대구와 경북에 불법 체류자로 단속된 인원이 2,777명입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를 보면 우리가 아까 226만 명의 외국인인데 그 중에 한 41만 명 정도가 그 불법 체류자로 법무부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 불법 체류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정부에서도 주기적인 합법화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이제 법무부에서는 주기적인 합법화는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한 번씩 사면처럼 해주면은 또 지금 불법 체류 다음 또 사면 될 때까지 안 가고 버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기본적으로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막 도망다니다가 뭐 옥상에서 떨어지고 이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사고 발생이나 인권 침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좀 주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지방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불법 체류자를 해결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불법 체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발생하는 이유는 바로 비자 연장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각종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지원책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근로자나 이 외국인들이 비자 연장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우리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원천적으로 불법 체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는 게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형 정부님.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본기의 신페이지. 네. 네. 윤영호 부부장님 먼저 하시죠. 예, 기본기의 신페이지 질량 1-3을 정도 해주십시오. K드림 노컨넥 시스템 구축 기반으로 밝히 있는데, 요 기업 고인 등록 밑에 이민자 고인 등록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여기 보시면은 고인 구직 사이트에 이 등록할 수 있는 범위가 비이민자입니까? 아니면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도 고인 구직 사이트에 등록을 할 수가 있나요?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민을 희망하더라도 그 비자 조건이 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등록을 하면서 그 자기의 비자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를 기재를 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등록은 할 수 있지만은 현지에서도 등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자 그 자격이 현지에서 아직 마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은 이게 연결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 상당히 까다로운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젊은 대학생들이 가장 쉽게 들어가는 나라가 호주예요. 가서 비자만 발급받아가지고 넘어가면 뭐 아는데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바로 취업이 됩니다. 예, 예. 그리고 얘네들이 가서 2-3년 업무 연수하다가 진짜 뭐 농담이 아니라 부탁 안 하죠. 그런 정도로 쉽게 정주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이민자에 한해서 이 기이민자에 한해서 그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상당히 까다로운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예, 현지 사람들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런 필요한 그 자기가 이런 필요한 인력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면은 또 우리 외국인 기업 고용주 쪽에서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가 E9 비자를 발급하는 데 있어서 좀 쿼터로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한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브레이크 뉴스. 예, 브레이크 뉴스 이성입니다. 이렇게 좀 보니까 뭐 우리가 이민 정책을 이제 환영해야 되는 입장인 건 분명히 맞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이때 내놓으신 정책을 보니까 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그 예산 그 이유가 아마 가장 많은 또 예산이 투입돼야 되지 않나 하는 좀 생각이 좀 언뜻 드는데요. 그래서 여쭤본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 이런 차원에서 관련 법규도 있을 테고 제도 시행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좀 나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 데 있어서 정부가 어느 정도 지금 협력이 어떤 수준이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그 한 예로 좀 이 소요되는 재정은 지금 정부하고 국비가 투입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좀 경상북도에서 제시한 이 정책이 아니면 경상북도 자체 예산으로 지금 하시겠다는 건지 그 부분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주신 정부가 어느 정도 그 생각을 갖고 있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일단은 정부도 원래 제4차 외국인 기본 계획을 이제 외국인 정책을 이민 정책으로 앞으로 바꿔나겠다고 해서 이민에 대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취지는 저희와 같습니다. 다만 비자 발급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지방 정부에 완전히 권한을 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견이 있고요. 두 번째 예산 부분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예산을 여기 적시하진 않았는데 저희가 5년간 한 1,40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는 대부분 투입되지 않고요. 지금은 지방비 위주로 좀 투입을 하고 향후에 뭐 보육이라든가 의료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또 정부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네, 우리 진행제 진정한 부분에 마이크 진정한 부분에 도움이 되는 데이터 기반 이민 정책에 해보니까 46.7%가 찬성을 하고 나머지는 뭐 반대를 하거나 모른다 하는 것 같은데 50%도 찬성하지 않는 이 이민 정책을 경북도에서 먼저 추진하는 이유가 그리고 찬성하는 사람들의 연령층이나 직업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외국인 인재가 유입이 되는데 아까 자료에 보니까 1년에 경북도에서 23,000명이 유출이 되고 외국인이 7,000명 들어오는데 외국인 인재들도 경북도에 있으면 지금 통계처럼 이네들도 서울로 갈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연령층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젊은 층에는 좀 반대가 많고요. 좀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좀 찬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50%도 찬성하지 않는데 왜 이민 정책을 예. 직업은 어떤 직업인가? 예. 50% 찬성하면 거의 농업 쪽이고 공업이나 제조 쪽. 예, 농업이나 뭐 제조업 이런 쪽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50%도 찬성하지 않는데 왜 이제 정책을 추진하냐 이런 부분은 뭐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시고 그렇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의 지역 소멸은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출생률을 좀 높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외국인 이민자를 받아서 우리 지역 경제의 활력을 살려야 되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이 또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는 추세인데 아무런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방관해서는 오히려 내외국인 간의 갈등이 더 심화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선도적으로 이제 이민을 받으면서 좀 그런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고자 그런 정책들을 추진하고요. 두 번째 외국인 우수 인재들이 이제 수도권으로 가는 부분에 대한 대책은 그 부분이 사실은 아까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유학생들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에 취업을 잘 하지 않고 또 수도권이나 이렇게 좋은 기업을 많이 취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취창업 연계 지원 프로그램들을 좀 가동을 해가지고 최대한 우리 지역과 이제 그 석박사들이 각종 그 과제나 이런 걸 같이 해가면서 이 학위 과정에서부터 그 기업들과 연결을 맺고 그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들을 통해서 좀 유출을 좀 방지하고자 그렇게 정책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다음 웹플러스 뉴스 현재 예, 이민청 유치. 예. 지난해 이미 3월에 경기도에서 용역 발표까지 하고 예. 자기들 양산이 가장
유력한 위치다 이렇게 예. 벌써 발표를 하고 있는데 예. 경상북도 차원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신지 예.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도 지금 이제 아직까지 이제 시군이나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가장 바람직한 지역을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 우리가 이제 주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논거들을 좀 준비를 해서 정부에다 건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외국인 숫자라든가 그 교통 접근성만 따지면은 뭐 인천이라든가 안산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인구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뭐 인천이나 지금 유치를 하고자 하는 김포라든가 이런 곳은 사실은 공항에서부터 가깝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한다면 우리가 불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민 정책이라는 거는 정부의 판을 뒤엎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생각을 바꿔서 유치 전략을 통해서 이제 좀 우리가 유치해야 된다는 그런 전략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KBS 예. 김동일 KBS 김종렬입니다. 아까 김종현 우리 본부장 맥을 좀 같이 하는데요. 지난해 국제 입법조사처 보고자료에 보면은 이주율과 자제역을 한 이주율과 출산율을 비교했을 때 50년 후인 2074년 경북의 인구는 지금의 20% 수준 56명으로 줄어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 계획들을 보면은 매년 23,000명 줄어든다 그래도 50년 후 115만 명이에요. 115만 빠지면 135만 명 정도가 경북 인구인데 국제조사 보고서가 그 기관들인데요. 경북이 지금 보육직책으로 저출산의 전쟁도 벌이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2030년까지 외국인 20만 명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면 지금 10만 명이 2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배인데 지금 예. 현재 7,000명 유치하에 2배 정도를 매년 확보해 나가셔야 되는데 예. 그건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아마 뭐 당장 올해 내년부터는 좀 쉽지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자의 지자체 자율권 확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 키를 저희가 좀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이민자를 숫자를 충분히 유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경북 인터넷 방송 김준종 대표. 예, 경북 인터넷 방송의 김윤종 기자입니다. 예. 지금 도에서 이렇게 선도적으로 이민 정책을 마련하는 것은 어차피 피치 못할 사정인 거라고 보고요. 사실 지금 현재 저희 경상북도든 아니면은 특히 이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학생이라든가 계절 근로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선적인 부분으로 사실은 와 있는 현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도의 이민 정책이 성공을 하려면 사실은 우리 나라 내지는 지역에서 우수 외국 인재가 유입되는 부분들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소프트하게 랜딩을 시키려면 사실 RB자 문제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 가지 RB자하고 지금 정부하고의 어떤 협의라든가 그다음에 또 법무부하고의 이런 부분에 대한 상황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걸 좀 더 큰 목표라고 보고 우리가 지금 현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계절 근로자라든가 이런 부분들 지금 각 2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기업이 유치하고 가지고 공급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지자체에서 또 나간다거나 농협 이런 부분을 사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당장의 현실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도에서 이거 추진하는데 각 지방자치 도의 각 지방자치 단체나 아니면 기관들하고의 협의가 있었으면 어떤 협의가 있었고 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약에 좀 지금 시작 단계니까 완벽한 협의는 못했겠습니다만 앞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서 당장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도에서 통합을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뱅크를 만든다거나 시스템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먼저 말씀 주신 RB자가 정부하고 어떻게 지금 돼가고 있느냐.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에서는 비자 발급 권한은 국가가 해야 된다는 입장이 워낙 확고합니다. 우리는 비자 발급 권한도 일단은 지방 정부에 내놓으라고 저희가 광역 비자 제도를 주장하고 있는데 뭐 저희가 2차적인 전략으로는 만약에 정부에서 죽어도 그게 안 된다고 하면은 비자 발급 권한은 법무부에서 가지되 대신 이제 지방 정부에서 원하는 쿼터에 대해서 정부에서 검토를 해서 거의 거기에 해당하는 만큼을 이렇게 비자 쿼터로 내려주는 그런 두 번째 그 트랙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법무부와 지금 협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 주신 그 계절 근로자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 지역은 뭐 다른 지역보다는 조금 양호한 편입니다. 계절 근로자의 이탈률도 적은 편이고 또 그 계절 근로자의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어쨌든 그 계절 근로자들의 그 주거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지원을 하고 또 좀 이탈하지 않는 우수 인력 그 안정된 그 계절 근로 인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시군들하고 저희가 사실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농업 인력 뱅크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여러 차례 좀 논의도 거쳤고요. 최대한 지역에서 원하는 인력들이 적재적소에 공급되고 그들이 또 이탈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어서 시군과 협의를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예. 지금 현재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에 각 지자체마다 지금 들어오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임금이라든가 뭐 주거 정책이라든가 사실은 어떤 그 부분이 그 지자체마다 다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그 부분들을 사실은 도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거나 아니면 해서 도에서 그 부분을 하면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그 계절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쪽에 뭐 같은 지역 내에서도 이쪽에서는 이 집에서는 얼마를 주는데 이쪽에서는 얼마를 준다 하는 이런 부분 되면 사실 이쪽 가갖고 이탈하는 경우가 그 지역 내에서도 이탈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나 대책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도에서 직접 한다고 저희가 발표는 하지 않았고 그런 부분들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농업 관련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로 그런 임금 격차 부분 그리고 한꺼번에 해서 한꺼번에 나눠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정책에는 담지 못했지만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TV조사 이신철. 네, TV조선 이신철입니다. 질문이 좀 많은데 한 개씩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이미 정책을 찬성하는 이유와 반대하는 이유를 조금 설명을 좀 일단 해주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찬성하는 이유는 뭐 이것과 비슷합니다. 이제는 우리 지역이 많이 소멸되고 인구 감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민을 통해서 지역이 좀 활발하게 나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 공감을 하는 분들이 많았고요. 또 반대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뭐 이민자와의 여러 가지 갈등, 또 그들이 뭐 이렇게 폭력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는 부분, 그리고 청년들은 또 본인들이 취업해야 될 자리들을 이민자들이 또 잠식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 반대가 젊은 층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젊은 층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 젊은 층들이 이제 본격적인 사회 구성원이 될 텐데 그다음에 지금 찬성하시는 숫자보다는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젊은 층이 올라가면 반대층이 좀 더 많아진다고 보고 그 반대층이 유지가 되면서 새로운 또 젊은 층들이 또 반대를 또 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이제 소통의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반대층이 계속 심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도 이제 이런 인식 제고에 대한 노력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지금 데이터 통계를 한번 봤을 때 그 내국인들 인식 개선도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 외국인들의 한국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아까 보니까 한 44% 정도였는데 이제 내국인들 우리가 다문화를 이해한다는 교육은 6.6% 정도만 한다고 얘기를 하시 이게 되게 크거든요. 그럼 인식 제고를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그것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 인식 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그 좀 외국인들에 대한 반대층이 많은, 반대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안 좋게 보는 측면이 있는 그런 기업 뭐 고위직 계층이나 이런 쪽에는 저희가 찾아가는 또 교육
교육이나 상담 등을 통해서 캠페인 등을 통해서 좀 해결을 하고요. 청년들에 대해서는 대학교라든가 고등학교 이런 데서 좀 강좌 프로그램들을 개설을 해서 좀 인식을 바꿔나가는 캠페인들을 좀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럼 아까도 답변을 한번 해주셨지만 예. 그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도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이제 수도권으로 많이 가잖아요. 예. 그러면 사실 외국인들 뭐 우수 아까 석박사 얘기하셨는데 예. 외국인 석박사들도 결국엔 수도권으로 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외국인 문제는 계속 오랫동안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해결을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 이거를 그러니까 지금 지방정부 차원에서 외국인들 그 우수 인재를 가는 거를 막겠다고 이 하셨는 답변이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미비한 것 같은데 예.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할 수 있는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저희가 지역 우수 인재 패스트 트랙을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는 패스트 트랙 같은 경우는 그 우수 대학을 졸업하고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취업 그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 패스트 트랙을 줘서 영주권을 확보하도록 하는데 우리가 추진하는 지역 인재 패스트 트랙 확대 부분에서는 반드시 우리 지역에 취업하는 조건을 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우리 지역에 취업을 하는 조건으로 빨리 패스트 트랙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물론 그래도 갈 사람은 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우리 지역에 좀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제도들을 좀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와 관련해서 비자를 저희가 쿼터 같은 경우를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지역에 취업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조건을 걸어서 우리가 비자 쿼터를 받아오는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우수 인재들이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은 비자가 중단되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은데 새롭게 비자를 발급받거나 가령 졸업하고 이제 그냥 취업 비자를 갖고 있다가 영주권을 받게 되는 이렇게 비자가 변경되는 그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우리가 그 법무부에 지방에서 쿼터를 요구하는 비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지역의 취업을 우선 조건으로 하는 식으로 해서 좀 저희가 그 가는 인력을 좀 붙잡아 보고자 합니다. 예, 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경북군 특화마을 얘기 예. 그 중에 예. K 공화마을이랑 예. 경주 성건동 케이스를 좀 드신 것 같은데 예. 성건동 케이스는 이제 뭐 지금 이야기를 좀 많았는데 이게 성건동이 어떤 곳이고 이게 앞으로 이게 어떤 식으로 추진될 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쉽게 이해하게 뭐 차이나타운이나 미국의 코리아타운처럼 예.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외국인들 문화가 이게 정착이 돼서 집단 부락을 만들게 되고 그게 새로운 문화가 돼서 이 경주라는 예를 들어서 뭐 천년 고도도시 문화 관광도시가 이게 접목되는 쪽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외국인들만 모이는 주거 지역으로만 국한되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합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여기 저희 나눠드린 계획에는 경주 외국인 밀집 지역에 교류 공간을 조성한다 이렇게만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 계획에는 담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현재 우리 경북 지역에 고려인이 6,401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5,838명이 경주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91% 정도가 경주에 있고 그 경주의 대부분이 성건동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건동은 굉장히 지금 슬럼화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구도심이고 슬럼화가 되어 있고 또 그 현지인들과 또 외국인들 간에 좀 갈등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할 거냐 저희가 경주시하고 아직 이거는 구체화된 건 아닙니다만은 실무선에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은 약간 고려인 마을에 조금 특화되는 형태로 좀 외부도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이나 또는 지역소멸기금 등을 투입을 해서 외관도 이렇게 좀 만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아직까지 협의가 완전히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은 거기가 이제 고려인만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외국인들도 살다 보니까 어떤 고려인 특화하는 것에 대한 또 반대 여론도 상당 부분 있고 해서 아직까지 저희가 확정은 못 하고 있는데 하게 된다면 적어도 그 경주 정도는 어떤 그 고려인 마을을 좀 재현해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외관부터 그렇게 하는 거를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이거는 공식적이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면 브리핑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